방송 무비 큐. 한 주간 여러분의 영화 선택을 책임지고 있는 박경림입니다. 다시 찾아온 천만 시대. 지금 극장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가 넘치는데요. 또 앞으로 또 어떤 영화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초특급 기대작과 함께하는 오늘의 무비 큐 픽. 지금 시작합니다. Kids, get the popcorn out. 이게 도대체 뭐길래? 지금 우리에겐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And flick. Oh, You flick too hard, damn it! Shall we help him? And eventually, great.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극장가. 확실히 요즘에 극장을 가보면 달라진 분위기 느낄 수 있죠. 일단 거리두기가 해제됐잖아요. 또 이제 여름 성수기를 맞아서 영화 보기 가장 좋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텐트폴 영화라고 하죠. 그 영화사의 한 해의 현금 흐름을 좌우하는 진짜 중요한 핵심 상업 영화. 한국 영화 빅4가 하반기에 개봉을 앞두고 있죠. 그와 더불어서 코로나 여파로 이 개봉을 늦추거나 혹은 눈치만 보고 있던 대작들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쏟아지는 예고편, 이 포스터 보면서 무슨 영화를 봐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심쿵심쿵한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개봉을 앞두고 있는 하반기 기대작들과 함께 또 함께 보면 좋은 영화들 예습, 복습할 수 있는 시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가장 기대되는 작품 뭔가요? 한국 영화 빅4 중에 첫 번째. 많은 관객분들이 이 영화 기다리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최동훈 감독의 외계인 일부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외계인은 그들의 죄수를 인간의 몸에 가두어 왔다. 이 영화 정말 그 장르만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장르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정말 시공간을 차원을 넘나드는 영화고요. 미래? 정확히 630년 후의 미래란 얘기야. 다른 시간대로 간다. 출발! 예고편 이미 공개됐는데 보면 이거 사극인가? 이거 SF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도무지 짐작 못할 장르의 새로운 탄생처럼 보입니다. 밥은 먹고 합시다. 시간은 기니까. 무엇보다도 이 영화는 최동훈 감독님의 7년 만의 신작이라는 점에서 뭐 충분히 기대할 만하지 않습니까? 2015년 암살 이후에 무려 7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신작이거든요. 정성에서 총 쏠 일 있는데 이 친구들 좀 찾아와봐. 대한독립 만세 해봅시다. 대한독립 만세. 아시다시피 최동훈 감독님은요. 충무로를 대표하는 흥행 보증수표입니다. 대중성과 재미는 물론이거니와 흥행성의 작품성까지 무엇 하나 놓치지 않고 언제나 제 이름값을 증명해 오셨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훌륭한 전문가들입니다. 최동훈 감독이 정말 짜임새 있는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스토리텔러로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고 또 촌철살인의 대사도 또 정말로 눈이 부시고요. 벽시체는 아직도 예쁘다. 예쁘긴. 내가 볼 땐 어마어마한 같아. 근데 무엇보다도 이 등장인물, 캐릭터의 등장과 퇴장을 생동감 있게 만드는 또 캐릭터 장인이거든요. 이번 영화 외계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캐릭터의 향연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캐스팅, 김태리, 류준열, 김우빈, 소지섭, 염정아, 조우진, 이한휘, 김의성.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막 황홀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 수많은 배우들이 제가 볼 때는 어떤 등장하는 길이, 분량과 상관없이 자기만의 빛나는 액센트를 보여줄 것 같다는 또 그런 기대가 듭니다. 그런데요. 외계인 못지않게 화려한 캐스팅을 자랑하는 영화가 또 있습니다. 비상! 정말 큰 거 하나 몰려오고 있습니다. 비상선언이군요. 정말 비상이네요. 예. 아니 근데 진짜 다들 느끼셨겠지만 비상선언의 캐스팅을 딱 보고 이 캐스팅 실화냐? 이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김남길, 임시완, 김소진, 박해준까지. 나는 여기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전부 죽었으면 좋겠어요. 제목처럼 이 영화는 항공 테러로 비상선언에 직면한 그런 항공 블록버스터 영화인데요. 작년에 칸 영화제 비경쟁 부문에서 선보인 바 있습니다. 미리 이 영화를 본 분들의 살짝 귀뜸에 의하면요. 재난 영화의 장르적 재미는 최대치로 살리고 또 반면 재난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뻔한 전형성은 탈피한 굉장히 영리한 영화라고 합니다. 한재림 감독님은 무슨 3대가 덕을 쌓은 겁니까?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버뮤다 삼각지대도 아니고 말이에요. 한재림 감독님과 송강호 배우는 이미 관상에서 호흡을 맞춘 적이 있었죠. 2013년 당시 913만 명이라는 관객을 모았기 때문에 이번 작품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남의 약점인 목을 잡아뜯고 절대로 놔주지 않는 잔인무도한 일이 이자가 진정 역적의상이다. 더구나 송강호 배우는 칸 나무주연상에 빛나는 브로커에 이어서 바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게 됐는데 어떻게 등장을 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영화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가진 영화가 또 다가오고 있죠? 이 수치로 압도하는 영화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운 영화가 뭘까요? 정답! 네. 명량! 맞습니다. 네. 1761만 명의 관객을 정말 그 놀랄 만한 천문학적인 그 수치를 기록한 명량. 네, 그 후속작이 오고 있습니다. 적의 거친 기세를 이용해 적을 제압하려 하나니. 이 영화는 김한민 감독의 그 이순신 3부작 프로젝트 중에 두 번째 영화입니다. 네, 한산해전을 영화했는데요. 조센 세바스와 나사레로 대 아리마쇼 복가이센. 한산해전은 세계 그 해전 역사사상도 굉장히 손꼽히는 그런 전투로 알려져 있고요. 또 임진왜란 7년 동안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전투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이순신 장군 역할이 바뀝니다. 바로 박해일 배우가 이 한산에서 이순신 장군으로 열연합니다. 와, 박해일 배우와 김한민 감독님은 벌써 세 번째 만남이죠.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극락도 살인 사건에 이어서 최종병기 활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는데요. 이번 영화에선 또 얼마나 좋은 시너지를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아니 저는 무엇보다도 이 이순신 캐릭터를 두고 다른 배우가 이 연기를 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영화 명량에서는 수식어가 필요 없는 배우죠. 최민식 배우가 그야말로 호랑이 기운으로 단 12척의 배로 330척의 대군을 물리치는 이순신 장군의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줬는데요. 박해일 배우의 이순신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세 편을 소개해드렸는데 그렇다면 한국 영화 기대작 빅4의 그 마지막 영화는 무엇일까요? 저격병이야! 극장가의 복병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헌트입니다. 이 영화 75회 칸 영화제에서 그 비경쟁 부문에 초청이 된 바 있거든요. 용의자를 사살하면 어떡해? 인질이 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이 영화의 감독이 누굽니까? 오징어 게임으로 지금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이정재 씨잖아요. 정재리. 곧 밝혀지겠지, 네 배우도. 이 시간부로 24시간 도감청부죠. 영화 헌트는요, 이정재 배우의 감독 데뷔작이라는 점도 흥미롭지만 주연이 이정재 배우의 절친인 정우성 배우라는 것이 전 너무나도 설레더라고요. 난 네가 반드시 동료이라고 생각해. 많은 팬분들이 두 배우를 한 프레임에서 다시 보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무려 23년 만에 팬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 그 찬란했던 그 시절 우리 오빠들 절대 못 잊어요. 근데 그 태양은 없다고 벌써 23년 전 작품이에요? 정말 X세대의 꿈과 희망을 담아 연기했던 스타일리시한 이 두 배우가 정말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해왔습니다. 두 배우가 사실 감독들, 1990년대의 감독들에게 굉장히 좋은 어떤 영감이 되기도 했고 소재가 되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그 당시만 해도 스타일리시하게 걷고 연기하는 배우들이 정말 이렇게 특별했던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그리고 이정재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태양은 없다의 김성수 감독이 정우성을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멋있게 그렸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한 감독의 변이 더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아, 정말 가히 빅4라 할 만한 영화들입니다. 진짜 밥을 안 먹었는데도 배가 불러요.
배부르시죠? 근데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화가 많습니다. 전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자, 어떤 영화입니까? 스파이더맨과 닥터 스트레인지 그 뒤를 이을 영화 우리들의 햄식이 토르가 돌아왔습니다. I need to figure out exactly who I am. 토르, 러브 앤 썬더 이번이 벌써 4번째 솔로 영화죠. 아시다시피 제 아무리 잘난 히어로라고 해도 대부분 3편의 트릴로지로 시리즈를 마무리 짓곤 했는데요. 토르는 강력했습니다. 이번 영화로 MCU 솔로 무비 중 최초로 4편이 제작된 히어로로 등극을 하게 된 거죠. As the one and only Thor. Oh, spoke too soon. Jane? 이번 영화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요. 2편에서 하차했던 나탈리 포트만 제인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제인은 여성 토르인 마이티 토르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토르의 망치인 묠니르가 웬일인지 그녀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묠니르는 헤라에 의해 파괴가 되었었는데요. 어떻게 제인의 손에 들어가게 된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번 영화는 토르 역사상 가장 최고의 흥행 성적을 올렸던 바로 3편이죠. 토르 라그나로크의 감독인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이 또 각본과 연출을 맡았습니다. 사실 3편이 어마무시한 흥행을 기록했기 때문에 또 4편이 만들어질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론이 아닌가 싶어요. 또 제인 역의 나탈리 포트만 이외에 또 눈길을 사로잡는 이가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빌런인 그 고르 역의 크리스찬 베일입니다. 크리스찬 베일이 사실 그 전설의 배트맨이잖아요. 이 전설의 배트맨이 또 마블 영화의 빌런으로 출연한다니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거든요. All gods will die. 뿐만 아니라 이 고르 역이 크리스찬 베일 배우 역사상 첫 악역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풀어냈을지 진짜 궁금해요. 크리스찬 베일이 궁금해서라도 꼭 봐야겠네요. 그리고 정말 디저트 같은 영화가 나왔는데요. 악당 중에 가장 귀염뽀짝한 악당 그들도 몰려오고 있습니다. 2번째 이야기로 돌아온 미니언즈 2입니다. 이번 소편에서는요. 언제 봐도 귀여운 케빈, 스튜어트, 밥 그리고 더불어서 새로운 캐릭터 오토도 등장을 한다고 하니까요. 귀여움이 4배가 되겠네요. 아, 정말 볼 게 너무 많아요. 아주 행복한 고민인 것 같아요. 자, 속편을 보기 위해서는 전편 복습은 필수겠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들 함께 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리모컨에 있는 바로 보기 버튼을 꾹 누르시면 지금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무비큐 픽이었습니다.